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갈매동 주민들은 잘 알겠지만 이곳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비원이 관리하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경비가 없는 곳입니다. 20년 전 한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동네 주민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갈매동 곳곳을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지친 주민들이 기차역 뒷뜰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주민이 기차역 입구 쪽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갔고 찾던 아이가 몸이 심하게 다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장례를 치르고 주민들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추리해보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은 없었습니다. 기차역 경비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년 후 또 다른 아이가 희생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갔고 어머니는 아이가 밖에서 놀려고 나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밤 10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아이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고 몇 시간 후 한 할머니가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5년 전에 한 아이가 죽었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사건이 2번이나 반복되자 주민들은 아이들을 동네 밖으로 절대 보내지 말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5년 9월 23일 밤 8시 47분경 또 다른 2살 난 여자아이가 기차역 부근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음악을 듣다가 이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동안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5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갈매동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래방의 귀신. 7월 중순 기말고사가 끝난 날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나오다가 그냥 집에 가기엔 아쉬워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큰 길로 나오면서 노래방을 찾다가 한 골목에 지하 노래방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큰 길까지 나오면 새로 생긴 노래방들이 있었지만 좀 오래된 곳이 곡수로 주는 방식이고 더 많은 곡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 보니 반지하였고 넷이서 노래방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침침했지만 원래 반지하 노래방이 그런 것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에게 돈을 주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음료수라도 뽑으러 한 번은 나가는데 그날은 우리 모두 거의 1시간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다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앉아있던 아줌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별것 아니라도 무서워하잖아요. 친구가 여기 되게 썰렁해. 그냥 빨리 나가자. 하고는 넷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 유리문은 문 위쪽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누르면 풀립니다. 제가 까치발을 하면 잠금 장치에 닿을 듯해서 최대한 손을 올리고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제 친구가 까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동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움츠리고 서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문에 매달려 팔을 있는 대로 뻗다가 갑자기 비명소리와 동시에 어두워져서 무서웠습니다. 넷이서 일자로 서 있었는데 맨 뒤에 있다 내한테 왜 소리를 질렀냐고 하니까 그냥 불이 갑자기 꺼져서 반사적으로 그랬다고 하더군요. 반지하라서 그런지 정전이 되니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려고 집안에 불을 끄면 몇 분 동안은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는 것 아시죠? 그렇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감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침착한 저와 한 친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화장실을 생각해냈습니다. 반지하 화장실은 보통 높은 곳에 조그만 창문이 있습니다. 어떤 창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실로 가자고 하고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바닥을 더듬으며 거의 기어갔습니다. 맨 뒤에 있는 친구는 무섭다고 막 울어서 제 뒤 2번째 자리로 옮기고 땅도 못 짚겠다고 해서 제 허리를 잡고 나머지는 한 손으로는 앞사람의 허리, 한 손으로는 바닥이나 벽을 더듬으며 거의 기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급하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한 친구가 말타기 자세로 엎드려 있을 테니까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끌어당겨 달라고 요청하라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엔 받쳐줄 친구가 없을 테니 점프력이 좋고 무서움을 안 타는 제가 남기로 하고 애들이 차례대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한 명이 올라가고 문을 열었는데 맞은편이 건물 벽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 없고 근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옆길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을 불러서 애들을 다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점프해서 창문틀을 한 손으로 잡고 나니까 다른 한 손은 그분이 끌어주셔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겨우 빛을 보니까 아까 조금 무서웠던 것은 어디로 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은 아직도 울고 전 궁금해 죽겠는데 다른 애들은 죽어도 다시 가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움을 덜 타는 친구 한 명이랑 저만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곳이 건물의 문이 있었던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반바퀴 돌아 앞으로 나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의 소름 끼치는 기분을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는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멈췄고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유리문에 사절 스케치북만한 크기의 점포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색이 바랬을 뿐만 아니라 내 귀퉁이를 붙인 스카치 테이프도 오래되어 거의 떨어질 상태였습니다. 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제가 안에서 열었어도 나올 수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혹시 귀신이 나타난다면 하필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에게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꼭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섭다기보단 뭔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후로 그 골목에 직접 다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길 달 안주점이 새로 생겼다네요. 포항송도 살 때의 괴담. 나는 지금도 7살 때도 포항송도라는 곳에 살고 있어. 우리 집은 바닷가 바로 정면이고 뒤쪽으로는 식수대와 도로가 있었어. 도로를 건너면 바로 솔밭이 있는데 솔밭에는 불룩 튀어나온 무덤과 그 옆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형들이 학교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혼자 놀아 했어. 그래서 나는 그 불룩 튀어나온 무덤 같은 곳에서 개미도 잡고 방아깨비도 잡고 우리 집 강아지랑 놀기도 했어. 한참 놀다가 아주 지독하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나는 화장실 옆에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놀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집 장가가 화장실 뒤편으로 가더니 멍멍 짖는 거야. 그래서 난 그쪽으로 가보니 화장실 뒤편에 있는 나무에 어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죽어 있는 거야.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혀가 턱까지 내려와 있고 눈에는 눈동자 없이 흰자만 덩그러니 남은. 그리고 나무 밑에 엄청난 물기와 숲속인데도 선명하고 길게 나 있는 그림자. 난 너무 무서워서 바닷가에서 조개 잡는 할머니한테 말했어. 그러자 할머니가 신고했고 조금 뒤에 아저씨들이 그 시신을 내려서 앰뷸런스에 태워갔어. 그리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랑 수박 먹으면 올 때 그 여자 얘기가 나왔어. 옆집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우리 동네에 죽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 바닷가 방파제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시신 끌어올리는 장면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노는 그 불룩한 무덤 같은 거. 그것도 예전에 자살했던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살고 계셨는데 아들은 사고 나서 죽고 그 아저씨 아줌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농약 드시고 자살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거기서 놀지 말라고 하셨어. 난 너무 무서워서 거긴 잘 가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잘 때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어. 난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항상 할머니 옆에서 자곤 했어. 그래서 내가 자라던 부모님은 할머니랑 자는 걸로 맨날 삐졌어. 그런데 밤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졌어. 나는 어렸고 밤에 무서운 얘기도 들은 터라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 그래서 집 문을 열고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은 밖에 나와 있는 푸세식이었어.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 내 앞에 그림자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자가 커 보였어. 머리도 여자처럼 길더라고. 난 너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계셨어. 그런데 할머니 그림자는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앞을 보고 내 그림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오른손을 들었어.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들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림자는 왼손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보는 위치에서 그림자의 오른손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반대손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난 이상해서 손을 내렸는데 갑자기 그 그림자가 양손을 좌우로 막 흔드는 거야. 그 모습이 자주 올라오는 파닥파닥거리는 초등학생 여자애처럼 보였어. 너무 무서워서 뒤에 있는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 그래서 할머니가 뒤로 물러나라고 하셨어. 그래서 물러나면서 그 그림자 쪽을 봤는데 보지 말아야 했어. 그 그림자가 손을 좌우로 막 계속 흔들다가 내 쪽으로 길어지더니 덮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할머니랑 막 뛰어서 집문 앞까지 오니까 그 그림자가 다시 뒤로 사라지더라고. 난 정말 그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귀신도 아닌 그림자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한 적은 처음이야. 그래서 그 다음 날 할머니는 미신 같은 걸 믿으셔서 무당을 불러서 우리 집에 굿을 쳤어. 그런데 무당이 날 보고 얘야, 너 혹시 무덤가에서 놀거나 죽은 사람을 봤다거나 그랬냐? 라고 묻는 거야. 난 어제 둘 다 경험했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무당이 나한테 이상한 쌀이든가 뭔가를 막 부리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난 화장실에 가도 그 그림자 귀신을 다시 보진 못했어. 그 일이 일어난 며칠 후, 난 낮에 오줌이 마려 화장실에 갔어. 우리 집 화장실에 내 키보다 조금 높은 눈높이에는 들어올 정도의 거리에 큰 구멍이 있거든. 근데 그쪽을 봤는데 도로 반대편에 공동 화장실이 있더라고. 난 공동 화장실 뒤편에서 자살한 여자가 생각나더라고. 순간 그 기다란 그림자도 생각났어. 정말 무서워 미칠 것 같아서 울면서 정신없이 방으로 뛰었어. 아무 이유 없이. 방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 할머니는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계속 살라고 하면서 웃으셨어.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그 그림자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 하지만 무당이 굿을 한 이후로는 그런 무서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씩 안심하며 지낼 수 있었지. 그 경험 이후로 나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어. 할머니나 무당 같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나쁜 기운을 피하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그 이상한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본 날 이후로 나는 그 화장실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어. 대신 집안의 화장실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고 밖의 화장실은 정말 급할 때만 가게 됐어. 밤에 칼을 드는 여자. 그 친구분은 얼굴도 돈도 학력도 능력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단지 내세울 거라곤 착한 성격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분은 초등학교 때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얼굴도 예쁘고 학력도 좋으며 집안도 부유하고 인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친해지면서 여자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 남자분이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언제 할 것이냐며 빨리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건물이든 무엇이든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착한 남자분은 자신이 돈도 벌고 해서 직접 집을 마련한 다음 결혼하겠다고 했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선 미루고 옥탑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노가다를 하고 와서 밤이면 그냥 골아떨어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분도 찜찜하고 잠도 이상할 만큼 오지 않아.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문득 일어났습니다. 그때 머리를 풀어헤친 미친 여자가 자신의 머리맡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두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 친구분은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자마자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사실 언제부터인가 밤마다 칼춤을 추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정신 이상 상태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 비밀을 누군가 알까봐 조심스레 숨기며 결혼하지 못할까봐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녀와는 이별했지만 아직도 그녀에게서 못 잊는다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착한 친구분은 계속 전화는 받아주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귀신보다 우리 곁에 있는 인간이 더 무서운 걸지도 모릅니다. 목 따는 소리.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는 참 가위에 많이 눌렸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위에서 깨려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라, 혀를 움직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리더군요. 성경책이 내 최고의 잠자리 파트너가 된 사연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기 전에 악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학교 친구들이 몇 명 나왔는데 산비탈의 공사 중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았는지 시멘트로 만든 큰 하수관 같은 것이 한쪽에 쌓여 있고 붉은 황토가 드러난 바닥이었습니다. 그 폐허 같은 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대고 너 사람 목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니? 너 사람 목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아주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마치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이 하나 있고 어떤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에게 엽전 몇 입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길거리로 나가 저 멀리 걸어오는 선비 3명에게 다가가 그 초가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선비 셋이 방 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의 목을 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건 내 전생이다. 내가 전생에 돈을 받고 저런 짓을 해서 저 남자 셋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 식은땀 나는 악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이불 발 쪽으로 검은 그림자 셋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림자인가 싶어서 누운 채로 고개만 약간 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세 개의 그림자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듯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그건 꿈에서 봤던 그 선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의 연속이구나. 저것들이 복수를 하러 찾아온 거다. 라는 생각에 어서 일어나서 불을 켜야겠다고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손을 뻗어서 나를 자꾸 이불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의 오른쪽 부분만 잡고 끌더군요. 왼쪽 부분도 잡고 끌면 쉽게 끌어낼 수 있을 텐데 셋이라 그런지 힘도 어마어마하고 가만히 굳어있는 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이를 악물고 온몸을 버둥거려 보는데 갑자기 수옥하고 반쯤 일어나지더라. 그런데 오른쪽에 검은 그림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일이 쉬워졌다는 듯 끌어대는데 갑자기 밑에서 무언가가 쑥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하고 아래를 보니 내가 누워있더군요. 몸이 혼을 잡아 끄는 거라고 나중에 누가 그러더군요. 말로만 듣던 유체이탈을 해본 거였습니다. 몸의 반쪽이었지만 그 후로도 그 그림자들은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가위 주제에 설마 나를 죽이기 하겠냐. 그러니까 쉽게 몸이 끌려나가더군요. 그렇게 끌려나가서 방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싶었습니다. 내 머리는 방문 쪽에 있는데 발 아래 누워있는 내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젖 먹던 힘을 다해 온몸을 비틀어 보면서 버둥거렸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떠보니 완전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난 건가? 혹시 또 유체이탈인가 뭔가를 한 건 아닌가? 확인차 팔도 만져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왠지 저리는 것 같은 오른팔을 주물러주면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켰는데 방문이 정말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인걸. 정말 미친 듯이 초스피드로 일어나서 방에 불 켜진 그대로 두고는 베개하고 이불만 들고 안방으로 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왼쪽에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 아래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하게 가위에 눌릴 것 같을 때 성경책을 안고 자거나 눌렸다가 잠들면 또 눌리고 할 때 성경책을 옆에 두면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개가 짖는다. 저희 집에서는 한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여워서 사랑을 듬뿍 받는 개였죠. 어쨌든 무엇보다 많이 짖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개들은 너무 많이 짖어서 이웃과 싸움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짖지도 않고 애교도 잘 부리고 애완용 강아지로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밖에서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가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한번 쓰다듬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시려는데 이상했습니다. 개를 자세히 보니 개는 아버지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보고 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으로 비켜도 자꾸 아버지를 보고 짖는 게 아니라 허공을 보고 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저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금을 집 곳곳에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아지는 계속 짖고 있었고요. 소금을 조금 뿌리다 보니 강아지는 문을 보고 짖더니 이내 짖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옛말부터 개의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고 했었지. 이 녀석이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전 순간 강아지가 대견스러워져 쓰다듬으러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축 처지더니 힘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한밤중에 문을 연 동물병원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고생 끝에 결국 한 병원을 찾고 강아지를 맡기니 몸에 별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전 그냥 저희가 잘 돌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우리 강아지는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왠지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죽었구나. 그 다음부터 개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술학원의 괴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 건물은 원래 예식장이었어요. 예식장이었을 때 주방장이 자살한 건물이라서 헐값에 샀다고 해요. 원장님이 사신 그 건물은 3층짜리 별장처럼 생겼고 예술의 전당 앞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방학 특강 때 너무 일찍 갔어요. 아침 10시까지 가도 되는데 저는 7시 반에 갔습니다. 당연히 학원은 아무도 없고 저는 3층 디자인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연필을 미친 듯이 휘두르는 소리였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젤 위에 화판을 미친 듯이 갈기는 소리였습니다. 혼자인 줄 알고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너무 반가워서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각사각 하고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미친 듯이 갈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냐고 하고 웃으면서 내려가려고 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난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야? 뒤질래?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선명한 휘파람 소리를 내 바로 뒤에서 엄청 크게 부는 거예요. 분명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니까 내가 휙 돌면서 뭐해 이러고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이 머리카락이 다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나 혼자니까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싶은데도 뛰어내려가면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도망가는 걸 보면 더 쫓아올 것 같은 기분.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 내려오는데 갑자기 3층에서 꽝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서 점점 멀어지는 휘파람 소리. 그때도 스머프 노래였어요. 건물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왔는데 주차장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경비실이 주차장 컨테이너였습니다. 거기까지 미친 듯이 뛰어와서 할아버지한테 헐떡거리면서 아저씨, 저 말고 누구 왔어요? 그랬더니 저 말고는 아무도 안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거의 울면서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엄청 비웃으면서 문소리는 바람 때문이고 네가 너무 열심히 해서 환청이 들리는 거다. 사각사각 소리는 매미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난 너무 무서워서 만화방에 있다가 애들이 오길 기다렸다가 10시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건 연구실 이야기였어요. 선생님들 연구실이 쪽방이라 창문이 없었거든요. 바람이 불어 문이 왜 닫히겠어요? 그것도 안에서 닫는 문인데 안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서야 문이 닫힐 리가 없죠. 더 신기한 건 그 휘파람 소리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빠들도 친구들도 자주 듣는 스머프 휘파람 소리라고 해요. 그것까지 휘파람으로 부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스머프 노래를 정말 싫어하게 되었어요. 휘파람 소리도 싫어해서 누가 휘파람을 부면 짜증을 내고 그래요. 삼풍백화점 괴담.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태어나서 줄곧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고층에 있었는데 고개만 창문으로 내밀면 그 우울한 분홍색 건물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당시 긴급 뉴스에서 붕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역을 하던 엄마에게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렇게 멀쩡히 서 있는데 뭔 붕괴냐고.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건물 절반이 보이는 거였죠. 삼풍백화점은 어머니 따라 어릴 적에 수백 번은 가본 어찌 보면 정겨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분양까지 마친 상태죠. 전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500명은 죽어간 땅에 그것도 찾지 못한 시신도 있는 곳에. 안 그래도 삼풍토에 들어선 아파트라 동급 고급 아파트들보다 훨씬 싼 값에 분양된 곳인데 집값이 더 낮아지는 것을 염려한 주민들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괴담들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론 그곳 아파트 단지는 건설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우연히 그 주변을 다니면서 확인한 것이죠. 인부가 사고를 당해 공사가 지연된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쓸데없는 사소한 소송에도 많이 휘말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기간도 상당히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곳에 관련된 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 어머니의 지인의 지인에 대한 것인데요. 사업을 하는 일명 A씨가 그 아파트로 이사 온 뒤로부터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소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나빠져 시름시름 앓는 일도 부지기수였는데 최근에는 새벽에 집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형상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불길한 터에 입주한 아파트의 괴담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 분명 그곳엔 훨씬 더 많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을 뿐 저런 이야기가 제 귀까지 들린 걸 보면 어쩌면 포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주자들의 피해를 무시한 채 어떤 조사를 할 수도 없겠죠. 진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알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곳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괴담들이 떠돌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